기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 스토리 또 뭐 일정과 관련해서 늘 체크를 해주셨나요? 네. 이 관련해서 오늘 SK텔레콤을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오늘 합니다. 통신주 좀 많이 약간 빠졌다고 그러게요, 많이 말씀하셨고, 밀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SK텔레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관심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죠. 네, 또 제가 사오셨는데 제가 관심 있어 물어봤잖아요, 아침에. 그러셨나요? 네. 예, 또 빠지고 이래서 염려가 되시고 네. 이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언제 추가로 더 사느냐 한번 고민하시면 돼요. 언제 추가로 더 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뭐 600만 뭐 지금 돈이 이건 좀 큰 종목이니까 뭐 600만 원치를 1000만 원치 산다 가정한다면 저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3분의 1을 언제 살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주는 게 너무 저는 고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려는 분 입장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은 시장 상황도 맞물려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수급적인 이슈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지금 최종적으로 관심을 갖는 빅 이슈는 인적 분할 이슈와 액면 분할 이슈예요. SK텔레콤은요, 드물게도 유일한 건 아닌데. 인적 분할이랑 액분을 같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 정지되기 전에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고 네. 거래 재개가 돼서 핫하게 올라오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장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두 종목 다 파셔야 돼요. 뭐처럼 두산 인프라 코어처럼.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지금 너무 일찍 사놓으면은 너무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산다 가정하면은 1억 원어치 몽땅 사놓고 빠지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꺼번에 사놓으면 올라가면은 기쁨인데 떨어지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회사를 분할하게 되는데 두 개 다 상장이 됩니다. 하나는 지주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사업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분할은 우리의 유무선 통신, 지금 통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 이 존속법인이라 하면 지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가칭 뭐 SK텔레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밖에 이제 반도체 및 새로운 ICT, 예, ICT 정보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관련 투자 목적을 하는 이 회사는 신설법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재상장이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K텔레콤이 투자 포인트는 두 번째, 이 뉴 ICT 관련 투자 목적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이 두 번째의 기업들의 상장 이슈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건 분할 비율이 6대4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분할 일정상으로 10월 12일 날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게 중요해요. 10월 12일이 중요해요. 예, 거쳐서 11월 29일 날 재상장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10월 26일, 29일 정도에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거죠. 일정은 이제 체크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대충 그 정도입니다. 26일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까지 주식을 사서 모으셔야 되는데 정말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셔야 돼요.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에요. 예, 하셔야 되고. 자, 여기 10월 12일 날 주주총회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억 메모리 하시고요. 제가 뒤로 넘어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회사가 이제 분할되는 걸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SK텔레콤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MSCI 지수의 변경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MSCI 지수의 변경사항에서 지금 외국인이 이제 투자한 비중이요. 비중이, 지금 36% 정도 되는데, 49%? 아니, 49%. 외국인 지분이요? 네, 46%. 예, 지금 49%가 맥시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49%가 맥시멈인데
46% 정도 되고 있으니까 네. 좀 목이 좀 찬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MSCI 그 지수 변경이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달 19일인가 정해지고 8월 마지막 날인가 그때쯤에 변경이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SK텔레콤에 대해서 한 1조 원 가까운 한 9천억에서 1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지수가 좀 빠질 수 있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계속 요즘에 시장에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또 시장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유행인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좋은 건 다 발표했다.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 주식을 좀 담아놓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12일 날 주주총회를 거쳐 인적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정해지고 11월 29일 날 재상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적 분할을 좀 진행하려고 하면 주가 관리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기업 정보를 오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아주지 않을까라고 근거 없는 얘기로 박 부장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의 기회를 삼고 우리가 10월 26일 전후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거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자신의 역량껏 최대한 싸게 주식을 사서 모으자. 이렇게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그 일정과 관련된 기업의 스토리 가지고 착착 집어주시는 게 그냥 거의 적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만 잘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SK텔레콤이 이제 인적 분할 그다음에 액분하면서 상당히 어느 쪽에선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하락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타이밍을 보고요. 근데 욕심은 기회가 아니고 손실입니다. 한 방에 지금 그래? 좋아? 그러면 또 들어가 해가지고 한 방에 마지막에 사시면 됩니다. 요거만 들으셔가지고 한 방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고통인 거죠. 예. 그 SK텔레콤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 SK라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제 SK를 주목하는데 지주사로서의 어떤 무거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SK텔레콤도 일종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SK텔레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신사죠. 근데 통신만 하느냐? 아니요. 하단에 달린 SK텔레콤 밑에 하단에 달려 있는 뭐 이 회사들이 그 ICT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메타버스. 예, 그래서 이제 중간 지주 회사인 건데, 그래서 네. SK텔레콤이 이전에도 회사 이름도 바꿀 거다, SK텔레콤이라는 얘기를 안 쓸 거라 그랬는데 분할하니까 존속법인은 글쎄요, SK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고 새롭게 떨어져가는 ICT 관련 회사가 이름을 달려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뭔가 먹거리들이 많이 달려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추가 상장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머니터데이에서 그 딥사이트라고 특집을 쭉 했는데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SK텔레콤도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쪽이고요. SK텔레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달에요.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통신이 기반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통신이 있어야 뭐 미디어도 있고 뭐 커머스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제 그 뭐 구독 경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게 통신사 중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드라이빙을 더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했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SK텔레콤 인적 분할 추진 일정인데요. 예, 임시 주총이 10월 12일이고요. 네. 분할일이 11월 1일이고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은 요 거래 정지 기간이 이게 재상장 29일인데요. 10월 26일까지 이제 8월 달에 약간 주가 눌림이 있고 그다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오는 거죠. 10월 26일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가능한 싸게 주식을 예. 모아라.
최대한 능력껏 싸게 모아라는 거죠. 또또까지 괜찮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까지 괜찮아요. 지난번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7%, 6%까지 만들어서 제가 거래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마지막 날 확 밀었었잖아요. 근데 재계하고 난 뒤에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예, 그게 뭐 거의 재계하고 10몇 프로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7% 회복하고 10몇 프로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한 뭐 5%, 6%까지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좀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모으세요. 예,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마무리 이벤트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